안녕하세요. 독서심리상담가 이임숙입니다.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시간이에요. 오늘이 10번째? 네,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10번째 시간. 네. 5개월을 한 거죠, 그러면은. 아, 그렇죠. 기간은 네. 벌써 5개월이 되었고요. 네. 우리 모두 12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네. 방송 끝나면 이제 2번이 남았는데요. 10번의 방송 이렇게 종종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떠셨어요? 피디님 어저께 얼음판 위에서 사고 날 뻔하신 경험 막 얘기 나눴는데요. 네. 저희 딸아이는 다 컸는데요. 어저께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들어왔어요. 근데 참 자식이라는 존재는 정말 저는 다 컸거든요. 성인인데요. 네. 그래도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그 아이 깨진 그 무릎팍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빙판길 넘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10번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방송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바른 아이, 아주 멋지고 네, 성숙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올바른 인성을 잘 갖춘 아이로 키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도움되고 계신가요? 이 10번의 방송 다시 보시는 방법 아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 인성 덕목, 뭐 사랑, 뭐 정직, 용기, 배려, 존중 이런 얘기들 쭉 해왔는데요. 다시 보시려면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하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은 그림책도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도 또 들어오게 계십니다. 임성희님 네. 항상 들어오시는 분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셨고요. 이예경님, 네. 최정은님, 이예경님. 김영수님, 김수현님, 네. 박상선님도 처음 뵙는 것 아빠신 같은데.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모두들 그렇군요. 네, 방송 듣고 싶다고 말씀하신 최정은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도 저도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도움되고 재미있는 방송 되도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방송 주제는 정직이었어요. 그렇죠. 정직하다라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정직할 수 있는 건 좀 약간 용기와 당당함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아이, 그래서 조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진 아이로 키우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예,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 네, 질서를 잘 지킨다, 네. 차례를 잘 지킨다, 순서를 잘 지킨다. 네. 엄마가 아이한테 가르치는 말 중에서 특히 형제 혹은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이럴 때 뭐 순서를 지켜야지, 차례차례 해야지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치원에서도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말인데 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는요, 사실은 엄마나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셔야 할 만큼 아이들이 차례나 질서를 잘 못 지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질서를 잘 지키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순서대로 해야지, 차례차례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거 아닌가요? 보통 말로만 이렇게 네. 하죠. 그러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아이들은 절대 말로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말보다 그 행동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가 마음에 간직하도록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인성의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개념이 형성이 돼요. 질서란 저런 거구나, 배려란 저런 거구나 하고 이 개념이 형성이 되면 잘 형성된 개념이 이 우리 아이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되면 그거를 되게 옳다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많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계신데 우리 아이가 질서를 지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라면 우리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도 그냥 계속 말로만 하셨다고. 같이 엄마랑 줄 서자. 네. 네. 그게 아이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서라고 했으니까 서겠죠? 그쵸. 근데 네. 같이 엄마랑 같이 줄 서자 하면은요. 네. 엄마도 같이 서 계시잖아요. 네. 그쵸. 그럼 엄마처럼 서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바깥에 있으면서 줄 서 있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들은 조금 아이가 어떻게 서는 건지 줄 서는 건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질서 개념 할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썩 자유롭지는 못하세요. 네. 특히 제가 그 사회적인 약속이나 규칙도 질서의 개념 속에 다 포함은 되는데요. 네. 아이들이 전철을 탈 때 유아기에는 무료잖아요. 아. 근데 키 작은 아이예요. 7살에서 8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상당히 이제 갈등을 겪어요. 너 좀 작아 보니까 그냥 들어가자. 그렇죠. 옛날 왜 우리 부모 네. 세대는 목욕탕 들어갈 때 키 작은 척하고 들어갔던 기억들 사실은 되게 없이 살 때는 그런 것들이 가정 경제를 돕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는 척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8살이 되었으면 정당하게 가치를 지불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단다. 이런 거를 조금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질서라는 개념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님께서 좀 네. 재밌는 사례를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시가 급했는데 친구들이 화장실 앞에서 줄 서야지 해서 세상에. 기다리다가 바지에 실을 하고 왔어요. 질서를 너무 네. 철저히 지켰다고. 자, 이제 질서를 네.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지금 네. 이 유치원 아이들이 네. 친구가 막 급하다고 막 이렇게 몸을 비꼬는데도 질서를 지켜야지라고 한 거는 이제 1단계의 규칙을 잘 배운 거 맞아요. 그쵸? 화장실 갈 때는 줄을 서서 가야 돼 라는 거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 급해 보이면 양보하는 거를 아는데 아직 아이들은 거기 약간 더 성숙한 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의 덕목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질서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해버리면은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해 준다라는 개념을 하나만 더 접목을 시켜도 정말 급해서 참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 먼저 가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질서일 수도 있단다. 그게 성숙한 질서일 수도 있단다를 네. 사실은 이제 가르쳐 줄 때가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질서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질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질서의 개념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책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의 이 그림책들은요, 유아기의 뭐 곰돌이, 귀여운 토끼 이야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자, 보세요. 나도 그네 탈래. 네. 유아들이 그네 타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치야, 나도 그네 탈래. 아치가 먼저 그대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그네는 정말 혼자 타도 참 재밌는 놀이인 것 같아요. 저도 빈 그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던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재밌게 아치가 타고 있는데 분홍토끼가 달려와서 나도 그네 탈래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싫어. 싫어. 그쵸? 왜 싫어라고 나오죠? 내가 타고 싶으니까. 그쵸. 내가 더 타고 싶어요. 자, 요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무 가치 판단을 빨리 해서 혼내시면 안 돼요. 싫어, 나 더 타고 싶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의 표현이에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래, 더 타고 싶구나 라고 먼저 이 아이 마음을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 친구 보세요. 싫어, 나도 조금밖에 못했단 말이야 라고 아치가 보세요. 아주 얄미운 표정으로 친구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진짜 얄밉네요, 근데. 그렇죠. 네.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아치야, 우리도 그네 타고 싶어. 네, 그랬더니 이제 좀 더 심술궂은 표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뭔가 좀 이게 정말 뺏길 것 같은 위기감으로 전 해석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칠 때요, 제발 아직 질서의 개념을 배우지 못한 아이를 나쁘다라는 판단으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냥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되었다, 배울 때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면 우리 아이가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잠깐만, 너 지금 너무너무 이걸 계속 타고 싶구나. 근데 너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라고 해서 새로운 걸 가르쳐준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보세요. 친구들이 더 왔는데 얘는 이제 다른 핑계를 대요. 싫어, 이젠 일어서서 탈 거라고. 네, 아까 앉아서 탔고요. 이번엔 일어서서 탔고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그네 좀 타자라고 했더니 또 핑계를 찾았어요. 이젠 한쪽 발 들고 탈 거야. 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핑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나 이거 양보 안 할래라고 말을 할 때요. 요 핑계를 만드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한쪽 견해는 내가 계속 앉아서 타면 양보할 때가 된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니까 핑계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자꾸 핑계를 대니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아, 너는 앉아서도 타고 두 발로 서서도 타고 한쪽 발로도 타고 싶었구나. 어떡하지? 친구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그래서 아이 마음도 인정해주고 친구 마음도 전달하고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친구들까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자, 저는 정말 이 친구의 위기감이 느껴져요.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하고 막 긴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쉬라, 이제부터는 쌩쌩 빠르게 탈 거야. 네. 아이들에 따라요. 기질에 따라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 되게 욕구가 강한 아이 있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정말 딱 요 비슷한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쌩쌩 신나게 타는 것도 참 좋아하는구나.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친구들이 못 참을 때가 되었죠. 그러니까 참 유아용 책들이 참 좋은 게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책들이 있는데 네.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맞아, 내 마음도 저래, 내 마음도 저래. 그러니까 요 아치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는 친구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 마음도 저렇게 화가 점점점 났었어. 이런 걸 이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친구들도 정말 화가 났겠다. 이때까지 참았는데 참느라고 힘들었겠지.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걸 엄마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연습이 되실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는 뭐예요? 네. 친구들이 이제 화가 나서 가려고 하니까 가지마라는 말을 하고요. 네. 이제 10번씩만 타자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계속 셋만 세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셋까지만 자꾸 셌을까요? 계속 또 타고 싶어서요? 글쎄요. 친구들이 또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셋까지만 세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사실은 나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못 세. 정말 저는요. 슬프다 이거는.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좀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엉뚱한 데서 엉뚱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로 너가 원하면은 피아노를 가르쳐 줄 건데 정말 일주일 뒤에도 혹시 한 3, 4주 뒤에도 정말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은 가르쳐 줄게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애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다니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너가 그렇게 한 달 내내 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이제 가는 거라 했는데 왜 가는 게 힘들어졌어? 라고 했더니요. 이 아이가 망설이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고민을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걱정 마라 아들아. 도가 어디 있는 줄 선생님이 첫날 가면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마음을 듣다 보면 정말 엉뚱한 고민을 아이답게 갖고 있어서 차근차근 아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우리 여기 아치처럼 나 셋밖에 쓸 줄 몰라. 이런 고민을 또 알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책 표지 보니까 네. 나도 그네 탈래 옆에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네네네. 네.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은 양보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너그럽게 아치를 수용하는 법도 배워져요.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규칙도 여기서 사실은 만들었잖아요. 우리 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네. 이따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네. 그림책 하나를 보면은 참 좋은 게 다양한 요소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요 책 하나가 참 마음에 들면은요, 요 책을 또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는 또 다른 책을 막 읽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그 책을 계속 보게 하는 예, 것. 아이들이 어떤 한 책에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필이 꽂혀서 이 네. 책을 계속 원하는 건 책을 볼 때마다 아이 마음이 뭔가 충족되는 게 있고 위로되는 게 있고 힘이 되는 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 어려서 나 이 네. 책이 이래서 좋아요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네. 어떤 아이는 한 책을 수백 번 혹은 1000번 이상도 읽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원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네, 실컷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은님께서 저희 아이는 4살인데 네. 4살일 때 네. 본인이 새치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새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차에 네. 대한 개념을 잘 안 써서 그랬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유아기에는 아직 이 역지사지의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중심성의 그 시기잖아요. 그쵸.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내 입장과 내 관점만 중요하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하면은 내가 먼저 봤어 규칙이 적용돼요. 내가 먼저 찜했어 규칙. 이게 뭐냐면요. 이 책이 여기 있잖아요. 나 이거 다 보고 나서 저거 봐야지 했는데 피디님이 먼저 이걸 딱 가져가시면 내가 볼 차례인데 왜 네가 보니 하고 항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찜해놨어. 내가 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규칙이 맞는 거야라는 오해를 갖는 게 정상인식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걸 재밌게 그냥 내가 먼저 봤어 규칙. 이렇게 그냥 자기 중심성의 규칙을 아이들이 적용한다는 걸 아시고 너가 먼저 이걸 보고 싶었다면 나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나 이거 먼저 보고 싶어라고 미리 말해놓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친구가 규칙을 어긴 게 아니란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되는 거죠. 네. 방금 보여주신 그 그림책이 네. 그런 질서에 대한 개념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김매님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다른 친구들이 그네를 타겠다고 줄을 쭉 서서 더 타고 싶지만 더 타지 못하고 내려와서 갑자기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네요. 좀 더 타지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애들이 기다리잖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기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질? 네. 이 친구는 되게 이렇게 성격적으로 남을 되게 잘 배려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타고 싶은데 한 명만 와도 이거를 나 금방 타기 시작했으니까 나 10번이나 뭐 20번만 타고 양보해 줄게라고 말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즐겁게 누려도 되는데 이걸 아예 애초부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격과 기질에 탓일 수도 있겠지만 요런 아이의 부모님을 보면은요. 특히 엄마가 그런 성격이신 경우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 거를 뭔가 누리는 거를 공연히 죄책감을 가지시고 내 거를 하기 전에 남한테 먼저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썩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는 너가 타고 있을 때 친구가 오면은 친구야 나 천천히 10번 셀 때까지 나 좀 더 타고 싶어. 그 다음에 너한테 양보해 줄게. 이렇게 말만 해도 친구는 기다릴 줄 안단다. 요걸 이제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줄 때가 됐어요. 근데 요런 게 자꾸 습관화되면은 자기 표현을 못 하게 돼요.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런 표현을 못하고 보세요. 나 더 타고 싶어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울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말을 해도 된단다. 내가 얼마만큼 타고 싶단다. 이런 거를 엄마가 말하는 걸 연습도 좀 시키시고 개념을 형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님께서 맞아요. 은근히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친구가 때려도 맞고만 있고 화나서 같이 때려라. 라고 해도 친구가 앞서잖아 하고 본인이 속상해요. 자, 되게 착한 아이군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순한 기질이라 참기만 하고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한테 맞고만 오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너도 같이 때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서 도망을 쳐서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이나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라라고 가르쳐 주셔야지 너도 맞서 싸워 해버리시면 사실은 이건 뭐예요? 몸으로 싸우는 건 폭력이에요. 먼저 폭력을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도 된다라는 개념을 심어주시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를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책도 그네예요. 왜냐면 그네? 그네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건 또 제목이 보세요. 나 먼저라고 외치는 아이예요. 네. 혹시 유아기의 아이들이 상담실에 많이 오는데 그 오는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좀
흔히 말하는 욕심이 좀 많은 아이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뭐든지 네.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책 표지에서 그 다람쥐의 표정이나 다람쥐의 네. 색깔만 봐도 네. 욕심 많고 그렇죠. 그럴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욕심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친구 네. 배려할 줄은 모르고 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뭔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만큼 네. 그렇게 일단 묘사가 되었는데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계속 나 먼저를 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기 다람쥐 넷이서 숲속에 놀러 갔어요. 왕눈이가 대롱대롱 그네를 보았죠. 얘들아, 우리 그네 타자. 그래 재밌겠다. 요렇게까지 말하는 아이들은 정말 사회성이 잘 발달한 아이인데요. 친구들이 신이 나서 이제 쭈르르 달려갔는데 짜잔, 예, 대롱대롱 그네는 누가 먼저 탈까요? 달려온 순서대로 차례차례 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징징이가 말했어요. 나 먼저 탈 거야, 나 먼저! 라고 이제. 네. 이름도 울면서 막 징징이네요. 찡찡거리는 친구군요. 네, 징징이가 네. 이렇게 말해요. 자, 친구 중에 나 먼저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다려야지 라고 하겠죠. 정말요? 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좀 성인이 되고 나면은, 야, 순서대로 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세게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들에게 맞서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데 말은 못하고 참아주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징징이가 신나게 그네를 타요. 네. 표정 봐. 네. 진짜 너무 얄밉다. 근데 저는 이 친구들 표정도 좀 봐주시기 바래요. 어때요? 친구들은 아직 징징이가 먼저 타고 싶다니까 그래 알았어 너 먼저 타고 양보해 줄 줄 아는 이렇게 되게 아량 넓은 친구들의 표정이에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먼저 타면 차례대로 탈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신나게 뛰어놀았더니 이제는 목이 말랐는데요. 아기 다람쥐들이 쪼르르 물 마시러 갔어요. 자, 시원칼칼 샘물인데요. 누가 먼저 마실까요? 네, 이 또한 달려온 순서로 차례차례 마시면 되는데 징징이가 또 외쳐요. 나 먼저 마실 거야, 나 먼저. 네. 자, 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 친구는 혼자 맛있게 마시지만 이제 옆에 친구들 보세요. 아까 그네는 양보해 줬는데 물 마시는 것도 또 나 먼저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우아하네요. 쟤 왜 저러지?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할 때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 먼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거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먼저 한번 했으면 이번엔 당연히 내가 다음에 할 줄 아는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할 줄 아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 징징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징징이에게 이제 뭐라고 해주실래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징징이 같은 태도를 보이면은요, 징징아, 물도 너가 먼저 마시고 싶구나. 잠깐만, 근데 친구들 표정 좀 볼래? 라고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예, 기뻐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속상해하는구나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이 잘 발달되려면은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징징이처럼 하면은 너만 왜 욕심을 부리니? 친구들도 먼저 먹어야지라고 추상적 개념, 아까 말했듯이 말로만 알려주시는데요. 그 말보다는 친구들 표정 좀 볼래? 아까도 한번 양보해줬는데 또 네가 먼저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속상한가 봐. 어떡하지? 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천천히 생각하도록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 2명, 3명 이렇게 집단으로 할 때도 있는데요. 정말 징징이 같이 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요. 잠깐만 멈춰봐. 저기 지금 친구 표정 좀 볼래? 제가 네.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하면 딱 행동이 멈춰져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한번 친구 표정 관찰해보기 이런 건 한번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 네. 그 찡찡이 말고 친구들의 모습들이 더 크게 나왔더라면 또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저의 그 이렇게 저의 미래 계획 중에 하나가 네.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때서 어떤 게 좀 더 크게 강조가 되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게 이제 조금 감지가 되잖아요. 네,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징징이 계속해서 보세요. 깡충깡충 돌다리를 건너가고요. 여기도 이제 자기가 먼저.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여기서 참 이 책이 좋았던 건요. 행동 묘사가 참 되게 리얼해요. 현실적이에요. 네. 이렇게 내가 먼저 건너겠다고 이렇게 덤벙거리는 거잖아요. 친구 마음 배려할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충동적인 마음에만 맡겨서 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꼭 덤벙거리거나 실수가 많아요. 자, 여기서 어떤 실수가 생길까요? 네, 풍덩하고 물에 빠지죠. 자,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요. 저 친구가 정말 밉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징징이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밉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징징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친구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쁜 마음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친구가 미워도 이 친구가 위험에 처하면은요, 다 도와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라고요. 이 친구는 벌써 여기에 매달렸어. 이 친구 뭐 하는 걸까요? 네, 이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무 줄기를 갈가요. 갈가서 빨리 네. 구해주려고 벌써 행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보면은 애들 그 성격이 다 나요. 어느새 보는 순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 놀라서 이렇게 멈춤하는 아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줄기로 셋이 영차해서 우리 징징이를 구해줍니다. 자, 이 뒷이야기는 뭐 어떻게 되는지 굳이 끝까지 안 봐도 다 예측이 되실 건데요. 나 먼저라고 외치는 이 아이의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렇게 맨날 혼자서 먼저 하려고 하니라고 비난하시기보다 넌 정말 네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는구나. 근데 오늘 네가 먼저 하면 다음 날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너가 계속 혼자 한다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란다.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다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나 먼저를 외치는 아이들에게요. 네. 좀 바꿔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요. 엄마 먼저를 외치게 해요. 이건 엄마 먼저, 이건 아빠 먼저, 혹은 동생 먼저, 이렇게 말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어떤 아이가 상담이 와서 이 꼬마가 또 4살이었는데 전부 다 내 거를 외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건 내 거니까, 혹은 또 이 친구는 엄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거하고 엄마 것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엄마 거니까 했는데 엄마 의자에는 아빠도 못 앉게 해요. 누나도 못 앉게 해요. 네. 근데 그러면 되게 생활이 곤란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엄마가 고민하시길래 용어를 바꿔주라고 했어요. 요건 우리 거, 우리 가족 거 이렇게.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을 몇 번 연습만 했는데도 아이가 내 거야 엄마 거야 이 말이 싹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먼저를 외치는 아이한테는요. 이건 친구 먼저, 뭐 동생 먼저,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연습만 시켜두셔도요. 훨씬 개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선님께서 동화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방금 되게 절실히 느낀 게 그 책에서 네. 다른 친구들의 표정들이 되게 예.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기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다음 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왜 화장실에서 줄 서 있다가 바지에 쉬했던 친구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상황에 맞는 질서와 규칙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질서와 규칙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서관에 간 사자 이야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잘 가는 도서관에 어슬렁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물론 이 사자가 우리 아이를 겁주거나 잡아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지만 이 사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사자가 걸어갑니다. 우와, 어느 날 도서관에 사자가 왔어요. 사자는 곧바로 대출 창구를 지나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네, 다들 놀라셨어요. 네. 자, 대출 창구에 있는 맥비 씨는요, 불이 나게 복도를 달려서 관장실까지 갔어요. 관장님, 도서관에, 그랬더니 이제 관장님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맥비 씨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자가 온 걸요, 도서관에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관장님께서 말씀이 재밌으세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규칙을 어겼나요? 네.
지금까지 도서관에 온 사자가 규칙을 어긴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냥 뛴 것도 아니고. 네, 뛰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아주 조용히 걸어와서 대출창고를 지나서 자료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섭게 생긴 아이, 험하게 생긴 아이, 왠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아이는 규칙을 잘 못 지킬 거다, 나한테 해를 줄 거다라는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면 좋겠고요. 자, 사자는 도서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도서 목록 카드에 코를 들이대고 킁킁 냄새도 맡아봤고요. 새로 들어온 책에다가 머리를 비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지금까지 사자가 규칙을 어긴 거 있나요? 그래도 가서 잠은 자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요. 그럼 도서관에서 책보다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나요?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도서관에서는요, 조용히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사전은 규칙 어긴 거는 없고요. 그쵸. 실제로 요즘은 정말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도서관.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에 가면 왜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아기 유아용 방에 들어가면은 네. 정말 이 바닥도 따끈따끈해서 책 읽다 보면 졸려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가지 침대가 있기도 하잖아요. 아기가 잠들면 재웠다가 또 책도 읽어주고. 네. 자. 근데요, 이야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시간에 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아직 없었죠. 그래서 이야기 선생님은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사자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읽고요. 그러자 사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책을 읽어나갔죠. 사자는 선생님이 다음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었고요. 사자는 또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야기 시간이 끝났어. 이제 갈 시간이야. 한 아이가 사자에게 말했어요. 사자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야기 선생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책장이 덮인 책도 보았어요. 그러더니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한 소리로 으르렁 울었어요. 자, 사자는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랑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재밌다는 걸 느낀 아이들은요, 또 읽어줘, 또 읽어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사자는 말로 못하니까 으르렁 하는 소리로 네, 책 읽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 관장님이 그리고 아까 사서 선생님, 맥비 선생님이 사자에게 으르렁거리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사자는 도서관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야기 시간은 3시부터인데 그랬더니요. 사자는 그래도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장님이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나를 좀 도와주겠니? 했더니 그때부터 사자는 관장님을 막 도와줘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묻은 먼지도 떨어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표에 붙이는 침을 발라서 우표도 붙여주고요. 네, 옳고. 자, 그 다음에 네. 높은 곳에 있는 책을 못 꺼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등을 내주어서 아이들이 사자 등에서 책을 꺼내게도 도와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착하게 사자에게 이렇게 기대서 책 읽는 이 모습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자, 도서관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자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네,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해요. 사실 사자는 도서관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좀 무서웠지. 사자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쵸? 네, 그리고 도서관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러다가 네, 관장님이 책을 꺼내다가 보세요. 네. 이렇게 넘어지셔서요. 책장이 무너져서 위험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달려가서 보세요. 이렇게 맥비시에게 달려가서 위험을 알려요. 있는 대로 큰 소리를 쳐서. 네. 그리고 맥비시는 이제 뭐예요?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맥비시는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관장님께 사자가 규칙을 어겼다고 달려가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규칙을 어긴 걸 알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네, 그냥 문을 향해서 나갑니다. 맥비 씨가 관장님을 찾아가자 뭐예요? 관장님이 다치신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관장님을 이제 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규칙을 어긴 걸 알고 아 나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슬퍼. 네,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규칙을 너무 원칙대로만 배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근데 실제로 사자는 규칙을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자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네.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모두들 아 사자가 규칙을 어긴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사자를 참 좋아했구나. 사자가 도서관에 참 필요한 존재였구나를 이제 깨달으면서 네, 맥비 씨가 다시 사자를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되게 이야기가 좋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네. 어떤 장소에 어떤 때와 장소에 그쵸, 따른 그쵸. 어떤 규칙을 알려주면서도 네. 그것들을 어겨도 되는 그 예외 상황? 네, 그런 것들 어겨도 알려줘요. 된다라는 개념보다 네.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고 예외 네. 상황일 때는 기본적인 1단계의 규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면 더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용어를 쓸 때 어겨도 된다면 이걸 또 기계적으로 갖다 써요. 선생님이 어겨도 된다고 했어요. 이래버리면 좀 그렇네요. 설명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원칙은 규칙은 말 그대로 지키는 거란다. 네. 근데 두 번째 그 규칙이 그대로 안 지켜지는 예외 상황도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예외 상황에서는 좀 더 성숙한 단계의 규칙을 지키는 거란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융통성이라는 용어를 네. 쓰잖아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규칙을 잘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이제 키워가는 거죠. 네. 이런 책들을 좀 읽어주는 게 네. 아까 전에 그 질서를 지키다가 시를 하고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은 집에서 설명할 때 정말 나 너무너무 참기 힘들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 못 참겠어? 얘들아! 이렇게 약간 리더를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만 리더가 되면은 모두가 굉장히 잘 따라줘요. 얘들아, 이 친구가 급한데 우리가 양보해 줄까라고 누군가 먼저 목소리만 내면요. 우리 아이들 다 너무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끄덕이지 않을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친구를 도와줬어. 이런 개념이면 정말 아이들이 한 단계 성숙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정말로 차례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책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차례를 잘 지키게 되는데요. 네. 어떤 아이들이 그래도 잘 안 지키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예, 한두 명씩 꼭 있을 때 사실은 한 유치원에서 한 명이 정말 규칙도 안 지키고 그 친구들이 이 친구 저 친구 집적대면서 네, 때로는 밀치기도 하고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유치원에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자, 그 친구는 질서와 규칙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 조금 제가 우려하는 현상은요. 그 친구만 그 상황에서 빼고 싶어 해요. 얘만 우리 유치원에 안 오면 우리 유치원은 너무나도 아이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제가 참 물을 흐려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정말 질서와 규칙을 안 지키면요. 제가 아까 리더 개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활달하고 리더의 기질이 좀 있다면요.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한 친구가 질서를 안 지키고 또 새치기를 하면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외치면 다른 친구 한두 명이 더 따라서 외치기만 해도 예, 그 아이는 아주 쉽게 행동을 멈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땡땡아 하지마 혹은 차례를 지키자 이런 거를 약간 구호처럼 외치게만 우리가 잘 가르쳐도 행동이 막 충동적으로 그런 질서를 잘 못 지키는 아이들이 되게 잘 행동을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약간의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도 우리가 잘 보듬어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조금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간 사자책 보면서요. 네. 여기는 이제 도서관에서의 규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지켜야 되는 규칙은 뭘까? 혹은 문구점에 가서 지켜야 될 규칙은 뭘까를 미리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쵸. 이게 우리의 응용력인데, 도서관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마트에 대한 규칙이 있는 책을 찾으면 어떨까 하고 또 그거 찾으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다 항상 책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그냥 응용해서 이야기로만 나눠도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창의적인 아이들 막 내요. 그렇죠. 시식 코너에서는 한 개만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 아이들 입에서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응용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질서의식을 키우는 규칙놀이 이것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제 질서의식을 잘 아이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요. 네. 규칙은 지키는 거란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요. 이거는 네. 사실은 아까 제가 책을 통해서는 개념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개념이 가치관과 신념이 되어서 행동화되는데요. 또 하나, 이걸 행동으로 나타낼 때 이게 몸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체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지 내 것처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놀이를 응용해 주시면 좋은데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간단한 게 공놀이예요. 공을 한 사람이 던지고 한 사람이 받고 요 규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놀이를 처음 한번 해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실내라는 공간 안에서 공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던지는지를 감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통통하고 던져야 되는 걸 쌩하고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공놀이부터 시작했고 내가 한번 던지면 받고 또 받은 사람이 하나씩 던지고 그래서 차례차례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이 질서를 몸에 배게 하는 아주 좋은 규칙놀이가 되고요. 또 네. 조금 한 4살, 5살만 되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퐁당 이거 있잖아요. 네. 노래랑 이게 딱딱딱 장단도 맞춰야 되고 손짓도 맞춰야지 돼요. 그렇죠? 이게 놀이와 규칙을 동시에 배우고 이렇게 서로 장단을 맞춰서 규칙을 지키는 거구나. 이런 게 정말 몸에 배게 하는. 그래서 왜 놀이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킨다, 규칙을 잘 지킨다 이거를 책을 통한 개념이 형성되게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네. 몸에 배이게 할 때는 이런 놀이를 좀 활용하시고요. 네. 한 6, 7살이 넘어가면 제가 보드게임을 굉장히 많이 권해요. 보드게임은 정말 규칙을 꼭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카드 한 장 내는 것도 차례차례 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번에 카드를 따간 사람이 먼저 내는 이 규칙을 못 지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졌는데 계속 먼저 내서 이 놀이의 흐름을 방해하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이건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규칙과 질서를 몸에 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누적이 되면 왕따 아닌 왕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가 규칙이 몸에 배게끔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김미애님께서도 저희 집은 보드게임도 해요. 네. 순서대로 주사위로 던지고 네네. 개인의 규칙을 지키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 주사위는요 정말 좋은 소재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주사위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시작하시잖아요. 이 또한 조절이 안 돼서 주사위 던지면 어때요? 맨날 테이블 바깥으로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 행동 때문에 놀이의 흐름이 끊어져요. 친구들이 놀 때는요,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부터는 테이블 바깥으로 주사위가 떨어지면 한 판 쉬기. 이게 이제 놀이 중간에 새롭게 만드는 규칙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그 규칙만 딱 설정해도요, 테이블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주 쉽게 수정이 돼요. 정말로. 특히 산만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너무 산만하다고 걱정 많으신데요. 산만한 아이들도요, 아이가 지킬 만한 규칙을 제공을 해서 그걸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산만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도 테이블 바깥으로 막 집어 던진 아이한테 테이블에서 벗어나면, 한 판 쉬기를 했어요. 그때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잘 지킬 능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엔 제가 이렇게 큰 사자처럼 큰 그림책 놓고 이번에는 여기 바깥으로 떨어지면 한 판 쉬기 했더니 여기도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는데 요것도 지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산만한 행동이 점점점 집중할 줄 아는 행동으로 수정시킬 때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응용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최정원님 질문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네. 안 내려오는 친구 때문에 자기가 네. 타지 못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네. 겁 많고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는 친구야 미끄럼틀 위에서는 바로 내려가야 차례차례 탈 수 있어 라고 네. 알려주고 네. 몇 번 연습을 했더니 오, 네. 잘 하고 울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내려가면 어떡해? 라고 묻더라고요. 네. 자, 어머님들이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첫 단계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바로바로 내려가야지 차례차례 탈 수 있으라고 말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아이도 그걸 실제로 해봤더니 괜찮아졌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게 몇 단계로 막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이 딱 왔어요. 그쵸. 그래도 말해도 안 내려가면 어떡해요? 라고 정말 물어봐요. 자, 이럴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사실은 누군가의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미끄럼틀에 딱 올라가서 높이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 안 탈 거야. 그냥 너네 올라와서 타. 이렇게 하면은요. 걔는 절대로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개념을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저가 그 상황이라면은요. 그 아이한테 좀 부탁하겠어요. 아, 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좋구나. 그러면은 친구들 방해 안 되게 자리는 이쪽 한켠으로 비켜줄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그럼 친구들 미끄럼 탈 때 얘네들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왜 미끄럼 탈 때 조금 혼자 주저앉아서 이렇게 내려갈 때 조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도 있잖아요. 네. 동생들이 올라갈 땐 너가 좀 도와줘 라고 좀 부탁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 아이한테 너 내려와라고 요구했을 때 하고요. 너 내려와 있는 거 괜찮아. 방해만 안 되면 된단다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반대로 너 오히려 좀 도와줄래라고 했을 때 별로 거절하는 아이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비난받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비난하지 않고 너가 그 자리에서 너도 좋고 친구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단다. 그야말로 윈윈 할 수도 있단다라는 개념을 아이한테 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가 한다면은 그 친구한테 거기 올라서서 잘 도와줘 라고 부탁하겠어요. 실제로 게임 같은 거, 보드게임 같은 거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요. 막 이것저것 참견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아이한테는요. 저는 저렇게 말해요. 그럼 너가 지금부터 심판 역할 해달라고. 그러면은 네, 아이들이 또 굉장히 쉽게 역할에서 충실하면서 좋은 조화로운 규칙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오늘의 네 번째 책인데요. 지구를 위한 1시간이에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짐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표지를 보고 네,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도대체 지구를 위한 어떤 1시간을 말을 하는 걸까요? 표지 그림에서 글쎄요. 네, 일단 불을 끄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전구가 많이 그려져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손잡이를 잡은 건 켜져 있는 전구를 잡아당겨서 끈다는 의미가 되겠잖아요. 네, 짐작하신 대로예요. 지구를 위한 어떤 특별한 1시간의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7년 3월 31일 저녁 7시 29분 호주 시드니예요. 호주 이야기네요. 호주. 근데 바로 1분 뒤에 전 도시가 깜깜해졌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무슨 일? 정전? 네, 정전. 네. 근데 이날은 정전된 것도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를 위한 1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구를 위한 1시간.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네. 원래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낮에는 햇빛이 환하게 비쳤지만 밤 되면 깜깜했어요. 왜냐면은 전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전기가 발명하고 이렇게 막 문명이 발달하면서 네. 한밤중에도 불야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편리는 해졌지만 우리 지구, 환경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지구를 위한 1시간이에요. 네. 1시간 동안 한 도시에서 전부 다 전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도움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새롭게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이 규칙은
자발성이 중요해요. 내가 이 규칙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될 때는 이렇게 언론에서 좀 다루어졌을 때는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따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책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 2년 동안은 제가 따라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모르고 지나갔지 하고 검색해 보니까 매년 3월달 어느 토요일 날 이 행사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네. 네, 방송에서도 그렇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내가 네. 새롭게 누군가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죠? 새롭게 만든 이 규칙에 내가 이 규칙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예,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걸 우리 아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책 그냥 읽어주시고 너는 여기에 참여할래 말래? 네. 이제 아주 아이들이 좀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요. 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뽀로로를 하는 시간인데 끌 수 있겠니?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는 시간에 1시간 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조금 양보하거나 참고 어딘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런 고민을 조금 실제로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그런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나에게도 좋고 지구에게도 좋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이 규칙에 내가 참여할까 말까 이런 걸 한번 좀 더 심오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질서의 책들을 보니까 예. 이게 사고가 네. 자기 중심에서 네. 남을 좀 이해하고 그쵸. 더 나아가서는 뭐 지구까지 네, 이해를 네. 하는 그렇게 좀 확장이 좀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네.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남 모두에게 좋은 거, 그쵸.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심오한 철학,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키워준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사실 우리 아이가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어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조금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질서를 어기고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네가 이걸 하고 싶었구나, 먼저 하고 싶었구나라고 1단계는 아이 마음을 공감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꼭 먼저 공감하고 수용해 주는 건 첫 단계이고요. 네. 일단 두 번째 단계는 그걸 통해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 리얼 원트를 좀 찾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네를 왜 먼저 타고 싶을까? 왜 장난감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럴 땐 너가 이걸 먼저 하면 뭐가 좋을까? 나 멋지다고 친구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멋지다고 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친구들은 표정이 어땠어요? 멋지지 않았어요. 멋지다고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조금 화가 난 표정이야. 널 멋지다고 하는 표정이 아니네. 네가 어떨 때 멋지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3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한 점 찾아주세요. 너가 이걸 하고 싶었구나 했을 때 멈추면 멈춰줘서 고마워. 이런 걸 좀 얘기하시고요. 너도 미안한 걸 느꼈구나. 미안함 분명히 느끼거든요.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를 미리 질문해줘서 아이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예측하기도 아이의 행동 수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되거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번만 나눠봐도 그 다음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떠한 얘기 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자기 조절이에요. 네. 그게 어떠세요? 마음 조절. 네. 마음 조절. 하야는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서 표현을 하는가.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전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자기 조절을 잘하면 그건 거의 뭐 이렇게 득도하신 수준일 거고요. 네. 보통의 사람이 조절을 잘 못하면 서로 좀 양해를 하고 이런 게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마음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지 또 네.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게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인데 네. 분명히 자기 조절력도 성숙해 가면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피디님처럼 나도 못하는데 말하지 마시고요. 이참에 한번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자기 조절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네. 책들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구쟁이 아치. 나도 그네 탈래. 네. 사실은 저도 20년 전에 이 책 읽었던 거,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기억이 나요. 오래된 책이군요. 굉장히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아치라는 이름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도 이 책. 네. 그래서 나도 타고
혼자만 욕심 부리는 것 같았지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아치의 마음, 그리고 실망하는 친구들의 표정,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규칙, 질서에 대한 개념 키워두시고요. 예, 내가 먼저, 나 먼저 이렇게 말하는, 예, 징징이.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요 징징이에 제가 아까 여기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아이들이, 네, 심술을 부릴 때 하고요. 미안해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단계 성숙했을 때 표정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까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요게 지금 얘들아 너희 먼저라고 말하잖아요. 요 표정이 미안함과 쑥스러움이 다 담긴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하고 표정을 잘 보면서 네. 그리고 전 이 친구들 여전히 훌륭해요. 한 친구가 미안함을 깨달았을 때 이걸 수용해 줄 줄 아는 표정들을 딱 짓잖아요. 네. 용서해 줄 줄 아는, 우리 인성덕목에 용서 있었잖아요. 용서할 줄 아는 표정을 아이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아이들하고 또 짚어보세요. 왜냐면 용서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도서관에 간 사자. 네.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요, 정말 이런 사자 한 마리 도서관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커다란 사자 인형이 대신 있으면은 이 도서관에 간 사자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집을 위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너, 우리 형제들 모두가, 우리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새로 만들면 좋을까? 예, 라는 얘기를 한번 툭 던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네, 아빠 술 안 마시기 규칙 뭐 이런 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말하는 게 어쩌면 엄마 아빠를 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약간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규칙 이야기가 나와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규칙 만드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서에 대한 얘기 나누는데 어떠세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요. 꼭 이 책 아니더라도요. 특히나 인성 덕목에 대한 그림책들은 이미 집에도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 다시 꺼내서 오늘 나눈 얘기랑 같이 응용해서 우리 아이랑 추울 때는 못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림책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기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방송 2월 7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7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